자, 많은 김용빈 가수의 팬분들인 사랑빈 회원님들의 눈물 콧물을 쏙 빼게 만든 이번 콜센터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상세히 말씀도 드리겠지만,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에 오열, 늘 짜증만 냈던 손자.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김용빈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이 김용빈 가수가 할머님을 애틋하게 생각했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말이죠.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미안함을 전한 시청자 사연에 김용빈 가수도 자신의 속내를 표현했죠. 어머니처럼 할머니를 유독 각별히 여겼으며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울컥 눈시울을 붉히면서 늘 짜증만 냈던 손자였다.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을 털어놓고 돌아가시던 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었던 아픈 기억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 사연 방송 장면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참 많이 애틋하고 아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시던 날이긴 해도 마지막에 할머님에게 자신의 속내를 표현할 수 있었기에 김용빈 가수가 지금 많은 사랑빈 회원님들과 함께 웃고 함께 즐기며 노래를 부르는 무대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김용빈 가수의 신곡이 콜센터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이미 정식 발매가 되면서 영탁과 손잡은 진 김용빈,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가 공식 발표가 됐죠. 공식 커버까지도 함께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7일 오후 6시 땡 하면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가 됐고, 지금 이 음원 사이트에서 밤잠 이루지 못하시고 김용빈 가수의 노래를 스밍하기 위해 애쓰시는 사랑빈 회원님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곡은 김용빈 가수가 알다시피 미스터 트롯 3에서 우승하며 받게 된 특전곡이지 않습니까? 화려한 기교보다는 진심 어린 감정과 메시지에 집중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며,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정통 발라드 감성으로 시작을 한다. 이게 참 놀라웠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초 공개됐었던 이 김용빈 가수의 티저 영상을 보면 그냥 발라드 노래인가? 의아한데? 굉장히 트렌디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뭔가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리듬감이 살아나는 미디엄 템포,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속도감으로 전개가 되며 입체적인 구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정을 자연스럽게 담아낸 팝 발라드 기반의 트로트 곡입니다. 자, 이번 김용빈 가수 노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노래가 다시 한번 더 트롯쇼에 입성을 하려면 트로트 곡으로 발매가 돼야 한다. 근데 노래가 상당히 발라드스럽게 나왔는데 이게 장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발라드 트로트로 나올지 그냥 트로트로 나올지 발라드로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발라드 형태의 트로트로 발매가 됐습니다. 엄밀히 트로트 곡이죠. 팝 발라드 기반의 트로트 곡. 그러니까 이 트로트를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면 트로트인 줄도 잘 몰라요. 그리고 김용빈 가수가 의도적으로 기존에 부르던 정통 트로트보다는 굉장히 팝 발라드 형태의 느낌을 띠는 창법을 활용해서 노래를 좀 불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냥 트로트가 아니라 뭔가 발라드인가 트로트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발로트 형태, 김용빈 가수가 후속곡을 내면 발로트 형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분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이 딱 예상을 적중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팝발라드 기반의 트로트 곡이 나왔다. 그 어떤 단어도 그 어떤 노래도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해. 내일도 넌 내 삶의 이유니까 와 같이 담담하게 고백하는 이 가사들은 김용빈의 정교한 보컬 표현력과 어우러져 시간의 흐름 속에 쌓여가는 감정을 드라마처럼 풀어냈습니다. 특히 폼 미쳤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등을 통하여 트로트의 지평을 확장해온 프로듀서 영탁과 지광민이 공동 작업한 노래로서 대중성과 서정성 그리고 장르적 실험 사이에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이 뮤직비디오가 국내 최대 크리에이티브 집단인 자니브로스까지 참여하여
더욱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것이 김용빈 가수의 공식 뮤직비디오죠. 공개된 지 1시간 정도 됐을 때 5,700회였는데 딱 3시간 되니까 2.3만 회를 돌파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시간에 5,700회면 단순 숫자로 따졌을 때 3시간이면은 한 10,000뷰 좀 넘어야 되는 그런 수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2만 회가 넘었다. 그렇다면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이 노래의 조회수 상승폭이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티저 영상이 공개됐을 때 7일 전 11만 회였다라는 걸 감안을 해본다면 하루는커녕 3시간조차 되지 않았을 때 이미 2만 회를 넘겼다라는 거는 11만 회와 비교했을 때 거의 20% 정도 되는, 20%가 조금 넘는 그런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의 조회수 상승폭이 티저 영상 때보다 훨씬 더 높다. 이것도 제가 한번 예측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드려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 꽃, 단순 이 제작사의 이미지가 아니라 김용빈 가수와 굉장히 밀접해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한 여성, 아리따운 여성분이 등장하는데 뭔가 굉장히 AI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김용빈 가수가 꽃집을 운영하는 한 남성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이 꽃집의 모습들을 보고 그때 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이것이 다 김용빈 가수를 응원하는 사랑빈 회원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특히 여기 이 AI 여성으로 보였던 분의 눈에서 눈물이 탁 흐르는데 이것이 김용빈 가수의 손 위로 탁 떨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히 이성과의 사랑 연인 관계였었던 모습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을 함께 해온 이들과의 추억이 이 눈물 한 방울에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소중히 딱 감싸진 김용빈 가수가 이것을 가지고 손을 피니까 하나의 씨앗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김용빈 가수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 씨앗을 탁 화분에 심는 모습이 공개가 됩니다. 이건 뭐 김용빈 가수를 응원하는 수많은 팬분들의 어떤 마음, 애절함, 사랑, 이것의 결정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소중한 마음들이 화분에 심어졌을 때 이렇게 김용빈 가수의 주변을 둘러싸는 아름다운 꽃들로 만개한다라고 좀 표현했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 자체가 어제도 너고 오늘도 너다. 그럼 매일매일이 너라는 의미인데 이 너라는 지칭이 제가 볼 땐 특정한 연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랑빈 회원님들을 가리키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쭉 펼쳐지는 이 많은 꽃들 사이에서 도심이 나오죠. 도심 속에 정말 많은 숲이 조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김용빈 가수의 모습이 뭔가 신처럼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신이 있잖아요. 뭐 태양의 신, 사랑의 신, 뭐 여러 신들이 존재합니다.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근데 김용빈 가수는 뭔가 생명의 신, 사랑의 신, 희망의 신 그런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오로라라고 하죠. 후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뒤를 이렇게 후광으로 표현하는 기법 자체가 이 사람을 평범한 범주가 아니라 하나의 신격화가 되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이런 촬영 기법을 쓴다고 해요. 자, 우리가 시선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우리가 화면을 정면으로 보고 있지만 카메라 각도가 어떻습니까? 살짝 김용빈 가수를 조금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각도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 장치 하나하나가 김용빈 가수가 뭔가 생명과 사랑의 신으로서 표현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여성으로 등장하는 분이 이렇게 이 넓은 평야에서 꽃들을 만지고 있고 김용빈 가수는 굉장히 만개한 숲속에서 꽃을 만지면서 이 모습이 교차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여성이 단순히 김용빈 가수의 연인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신처럼도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우스가 낳은 또 다른 신의 아들
이런 느낌처럼 이 여성이 있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보여지는 이 꽃들과 이 여성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로 김용빈 가수가 이 지상의 많은 꽃들과 숲을 피우게 되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표현이 되면서도 그런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 김용빈 가수의 노래와 숲속에서 팬들로 뭔가 표현되는 것 같은 수많은 꽃들, 자연의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김용빈이라는 가수가 뭐 발라드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트로트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몽환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김용빈 가수가 물을 막 뿌립니다. 이 물을 뿌리는 것 자체가 나중에 김용빈 가수 뒤에 있는 꽃들처럼 흐드러지게 만발하는 꽃을 김용빈 가수가 꽃 피우기 위해 물을 뿌리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김용빈 가수가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불러드리는 이 목소리, 노래가 마치 꽃을 피우는 수많은 이 물줄기처럼 아마 여러분이 꽃이라고 생각됐을 때 노래로서 꽃에 물을 주듯이 여러분에게 뭔가 성장하거나 화려하게 만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걸 저는 좀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이때까지 봐왔던 뮤직비디오들의 형태를 보면 이 김용빈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얼굴을 보면 확실히 AI 모델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의 공간이 이게 시공간처럼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위에는 이 여성분, 밑에는 김용빈 가수. 그래서 이렇게 시공간이 뭔가 겹치는 듯 하면서 이 김용빈 가수가 신처럼 지구에 내려와 꽃을 피우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갑자기 자동차가 등장하며 후반부에는 이렇게 신부처럼 부케를 든 여성이 등장을 하며 여기 보니까 단순히 애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김용빈 가수가 결혼한 듯한 모습까지 공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딱 보고 느끼는 생각은 이렇게 보니까 연인에 대한 게 맞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이 연인이라는 것이 김용빈 가수가 실제로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여성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은 한 명의 여자로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수많은 사랑빈 회원님들의 모습으로도 좀 표현이 된다. 이렇게 가던 자동차가 불안불안하다가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고 결혼했던 연인이 떠나게 된 모습. 그래서 아마 그 연인이 이렇게 꽃으로 환생하는 모습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이 신부로 나온 여성분이 수많은 사랑빈 회원님들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렇게 다른 세계에서 이게 아마 천국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천국에서 보내온 이 전 애인의 어떤 애틋함이 지구에 수많은 꽃을 피우게 만들었고 두 사람이 다시 재회하게 되는 모습까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용빈 가수가 다시 한번 흙으로 되어 있는 곳에 돌아가고 이것이 교차되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씨앗으로 돌아와서 화분에 심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교차 편집이 되면서 여성으로 표현됐지만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을 위한 마음 그 여성 한 명으로서 수많은 사랑빈 회원님들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애틋함과 팬들과 가수의 어떤 공감대를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확실한 건 이 노래의 지금 조회수 상승폭이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공개된 우승 특전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그리고 오늘 김용빈 가수의 이 참 오열 사태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글쎄요 이게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이 김용빈 가수의 노래가 굉장히 일찍 좀 공개가 됐습니다. 거의 뭐 방송 초반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김용빈 오늘 처음 고백합니다. 신곡을 받았어요. 바로 작사 작곡을 영탁 가수가 한 우승 특전곡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김용빈 가수의 이 우승 특전곡 노래 무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도적이었다.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김용빈 가수의 이 우승 특전곡 뭐 꽃이 피어난다라는 가사 한 번 더 살아가는 이유 걸어가는 이유 제가 뭐
이 김용빈 가수의 신곡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죠. 이 너라는 단어. 그게 너야. 이 너는 바로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 사실 이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이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이 사랑하는 연인과 사고로 인해 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밖에 없다. 이런 의미인데 이 모든 흐름 자체가 김용빈 가수를 응원하는 사랑빈 회원님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부분이에요. 이 신곡에 대한 부분도 참 많은 분들이 노래가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평소라면 평소라는 거는 사랑의 콜센터에 이때까지 해왔던 행보를 보면 이 김용빈 가수의 5승 특정곡 노래 무대 언제쯤 공개를 했을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거의 방송 마지막, 방송 거의 끝나기 직전쯤에 저는 아마 공개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거의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 김용빈 가수의 신곡 무대가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시사하느냐? 드디어 이 제작진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 결정적 증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후반부에도 등장을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자, 이 김용빈 가수를 홀대했다라는 비판이 게시판에도 폭주를 했고 유튜브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빗발쳤고 온라인상에서 기사한 줄 나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 팬분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화제가 된 사건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이 정신을 차린 거죠. 아, 김용빈 가수 절대로 홀대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좀 제작진이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시청률 확보를 위해 맨 뒤에 배치했을 것 같은 김용빈 가수의 신곡 무대를 놀랍게도 극 초반에 배치를 하면서 이 무대를 공개했다. 아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지루할 틈 없이 김용빈 가수의 신곡을 이번 콜센터 방송 시작 부분부터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즐길 수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이번 오열 사태에 대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백 신청이라고 해서 김용빈 가수를 좋아하는 한 팬분의 사연이 도착을 했죠. 근데 뭔가 이 사연을 듣기 전부터 김용빈 가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좀 심상치 않았어요. 예감을 했던 걸까요? 자, 이 사연자분이 이런 말을 하죠. 저희 아빠가 10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원래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가 일을 하시게 됐다라는 말에 이 김용빈 가수의 표정이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뭔가 좀 생각에 깊게 좀 잠겨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차비를 빌리러 다닐 정도로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김용빈 가수가 눈을 꾹 감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김용빈 가수가 여러분 유복하게 자랐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행사를 많이 뛰었고 워낙 트롯 신동으로 유명세를 달리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빈 가수가 부잣집 도련님이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 잘 못 들으셨잖아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고모와 할머님들 이런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용빈 가수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찌 본다면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좋아서 선 무대이기도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무대 위에 올랐어야 했을 것으로 저는 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 김용빈 가수가 사실 어렸을 때 트롯 신동으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 나이 때 놀고 싶잖아요.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싶고 평범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을 텐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이 사연자분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고 있다. 그리고 딸인 내가 40살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이미 김용빈 가수가 좀 굉장히 감정을 누르는 것을 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세요. 부모님이 갈라서게 되셨고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자라는 이 한 아이의 인생을 돌이켜 본다면 행복했을까요? 물론 이건 상대적입니다만 행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김용빈 가수가 할머니에게 듬뿍 사랑을 받았다라는 건 팩트지만 그래도 분명히 마음 아픈 상처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무대까지 꾸준히 섰어야 하는 그 어린 시절의 부담감을 생각해 본다면 김용빈 가수가 이 사연자분의 이야기에 왜 공감하며 이때부터 이미 감정선이 쉽지 않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을 보면 언니 2명에 자기가 셋째고 남동생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가족이죠.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 넷을 키워서 길러내신 건데 그러던 와중에 안 좋은 생각을 했다. 어릴 때부터 일을 해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치이고 엄마한테 의지가 많이 됐다라고 할 때 이미 김용빈 가수는 거의 제가 볼 땐 눈물 막 흘리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가 많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김용빈 가수에게 있어서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가 자신을 어렵게 키웠던 만큼 김용빈 가수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갈라서게 되면서 김용빈 가수가 할머니에게 키워졌다 보니 이 사연자의 어머니가 김용빈 가수에게는 할머니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라고 했다라는 말에 김용빈 가수가 입을 쭈삣거리며 막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마음 아파한 거죠. 그러면서 왜 마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냐라고 물어보자 그게 너무 어렵더라라고 하는 말에 김용빈 가수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가장 가깝고도 멀다. 굉장히 사연자분이 저랑 비슷한 것 같다. 저도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지 않냐. 나는 되게 못된 손자였다. 늘 짜증만 내고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김용빈 가수를 아시던 분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김용빈 가수가 누구보다도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근데 어릴 때 모습을 보세요. 항상 할머님이 옆에 계셨고 우리가 엄마하고 자라도 엄마한테도 짜증나고 엄마가 밉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오죽할까요? 아무리 손주와 할머니 관계라고 해도 엄마 아들만큼의 어떤 그 유대감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김용빈 가수는 심지어 그 어린 시절에 노래까지 부르면서 전국을 다니며 많은 무대를 섰어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의 이 애정어린 말들이 굉장히 잔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 짜증을 많이 낼 수밖에 좀 없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용빈 가수가 결국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딱 전달을 했었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사연자분은 김용빈 가수가 안아드리고 싶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뒤에도 추혁진 가수나 이정 가수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비상이라는 추혁진 가수의 무대에 김용빈 가수가 또 엄청나게 오열했는데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양희은 씨의 엄마가 딸에게 이미 여기서 전화 받는 콜센터 직원분으로 나온 분도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이 상태에서 노래를 하려고 하니 이거 김용빈 가수가 이미 눈물 날 것 같죠. 울 것 같은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진짜 어떡하지? 근데 이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제작진의 어떤 김용빈 가수에 대한 대우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느꼈어요. 자, 이때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용빈 가수가 노래 부르는 녹화 현장의 소리가 고스란히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녹화를 뜨고 음성 편집을 하고 주변에 있는 이런 주변 소리들을 다 없애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빈 가수의 노래 무대가 딱 시작될 때 이렇게 주변 소리가 다 들리게끔 뭔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이 김용빈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현장의 소리를 편집 없이 그대로 송출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시작 전에 이 촬영 감독이 준비하고 스타트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외치는 게. 그러면서 반주가 촥 나오는데 이미 이때 김용빈 가수는 거의 이제 목 끝까지 찼습니다. 감정이. 눈물의 감정이 목 끝까지 찼던 것 같고 엄마가 딸에게 전주가 싹 흘러나오면서 가사를 부르자마자 첫 소절부터 음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목소리에 울음 섞인 소리가 한가득합니다.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덜덜덜덜덜 막 떨립니다. 그러자 이 붐씨도 눈물 나나 봐 어떡해 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김성주 씨도 이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김용민 가수가 사실 노래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 불렀다라기보다는 노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굉장히 힘겹게 뭐 거의 가사를 제대로 읽지도 못할 정도로 감정이 막 격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노래 부르다가 막 눈물이 막 나올 걸 억지로 참고 고개를 돌리고 이거 막 소리 내면서 울 정도로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꾹 누르면서 어떻게든 노래를 좀 이어가려고 했어요. 제가 볼 때 김용민 가수는 끝까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울면서 노래를 이어가니까 김성주 씨도 이걸 끊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러면서 할머님의 사진들이 쫙 나오는데 이게 제가 참 놀라웠던 게 이제 간주가 시작이 되고 중간에 노래를 부르다 보면 1절이 끝나면 2절 넘어가기 전에 간주가 나오잖아요. 이때 김용민 가수가 감정을 좀 추스리고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더 막 눈물이 나고 감정이 흔들리고 이게 주변에 보면 김성주 씨뿐만이 아니라 탑7 멤버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려요. 최재명 씨도 막 오열을 하고 있고 천록담 씨도 고개 숙이고 있고 김용민 가수는 눈에 눈물이 나고 더 놀라웠던 건 이 콜센터 직원 여성분. 이분 제가 좀 참 귀엽다라고 본 게 굉장히 김용민 가수의 노래의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막 오열하면서 이 무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래 무대를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김용민 가수가 노래를 그냥 못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앞에 말씀드렸던 동료들도 또 함께 방송에 나온 이 여성분도 이분 출연자도 아니잖아요. 이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오열하고 김성주 씨도 오열하고 근데 이런 말이 커뮤니티에 있더라고요. 김용민 가수가 저렇게 노래를 못 부를 정도면 저거 방송에 내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편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노래를 한번 끊고 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렇게 울면서 노래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왜 저거 방송에 내보내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아마 예전에 콜센터였으면 이거 통편집 쳤거나 아니면 이 우는 모습은 잠깐 끊고 간 다음에 다시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녹화하는 장면으로 방송이 흘러갔을 겁니다. 근데 콜센터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아마 제작진은 이 김용민 가수의 이 애절한 마음과 그리고 이 충분히 흔들리는 거 보정으로 잡을 수도 있었고 현장에 있는 어떤 사운드들, 숨소리 전부 다 편집으로 더 보정했을 수도 있는데 가감 없이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그만큼 김용민 가수가 덜덜 떨면서 부른 이 노래의 현장의 모습과 감정을 그대로 송출했어요. 편집 하나 없이. 전 이거 콜센터 제작진분들 기립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가수라는 거 본업이 가수고 프로의 의식으로 봤을 땐 김용민 가수가 비판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가창력 그리고 기교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이 노래를 불렀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를 느꼈을 때 그것이 진짜 우리가 듣고 감동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김용민 가수가 이걸 의도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비판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게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제작진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중간에 끊고 가지 않고 그대로 방송으로 송출을 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녹화 방송이면 편집할 수 있었는데 덜어내지도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현장의 이 슬픈 모든 기운이 고스란히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이거 보신 사랑빈 분들 실시간으로 나 오열하고 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눈물이 펑펑 난다라는 분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걸 또 위로하기 위해서 동료들이 나왔는데 남승민 씨 말고도 최혁진 씨가 나와서 이 김용민 씨의 눈물을 다 닦아줍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김용민 가수를 보고서 너 대상 뻥이지? 라는 그 예능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최혁진 씨를 몰아붙이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그런 헛소문. 저는 과감히 그것을 헛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헛소문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최혁진 씨가 이 이후에도 김용민 가수와 듀엣 무대도 서면서 어깨동무하고 눈을 마주치며 노래를 불렀거든요.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나와서 이 김용민 가수의 눈물을 닦아준 건 최혁진 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헛소리에 휘둘리며 이 김용민 가수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탑6 멤버들에 대한 모함, 헛소리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건 이번 김용민 가수가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건 본인조차 생전 할머님에게 못다한 효심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자신이 어렵게 걸어왔던 22년간의 가수의 인생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가수들 하면 1등 가수이기 때문에 노래를 화려하게 잘 부르고 기교가 고음이 엄청 잘 올라가고 노래가 음이탈이 없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사연자분을 안아드리고 싶다, 사연자분의 사연에 자신도 극히 공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비록 잘 부르지는 못했던 노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에게 감정과 감격을 줄 수 있었던 무대를 보여준 김용빈 가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가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김용빈 가수의 또 다른 깜짝 놀라운 이야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